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테슬라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폭이 큰 것 같은데요. 360에서 지금 355까지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콩깍지 벗지 못한 테슬라의 비참한 최후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하락을 예견을 하고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저만 본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차트상에서 당연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이었죠. 그전엔 진짜 계속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누구도 하락을 예상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승세기 때문에 어디에 올라타도 사실 먹는 자리죠.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는 요 네 번째 조정 자리에서 처음으로 20 선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 선을 이렇게 침범했다면 사실상 대세 하락이다. 요 채널이 위에서 아래로 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무조건 간다라고 그냥 외치고 차트를 무시하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총 세 번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처음은 인제 아까 얘기했던 캔들의 20선 하방 침범이에요. 이때가 인제 $403 정도 종가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제 반등이 나왔을 때 정수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20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은 요 언저리에서 맞고 떨어지죠. 왜냐하면 20 선이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또 어 공교롭게도 415 입니다. 415. 전고점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맞고 또 떨어졌고요. 계속 이제 미끄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손절할 기회가 61 선의 이 노브레이크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평선을 만나게 되면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 일선, 21 선, 61선, 그다음에 캔들까지 4 개가 모두 다 지금 집합해 있는 요 지점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120 선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378 이었는데 오늘 357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손절을 했다면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냉정하게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고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55 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2%의 추가 손실을 입은 거예요. 뭐 그 중간중간 뭐 스윙을 쳤다든지 뭐 단타를 쳤다든지 해서 수익을 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쭉 들고 있었다면 10% 넘게 추가 하락을 본 거예요. 내 계좌에 1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50가 인제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인제 보시면 딱 중간 정도거든요. 351 정도가 중간이에요. 60 선과 120 선의 고 지표의 중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중간 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밑으로 붙는 그 자석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컨센서스라는 거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면은 우르르 그냥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는 310 후반에서 320 초반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아래로. 그래서 인제 마지막 패닉 셀이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탈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올라 버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이걸 팔고 딴 데서 수익을 내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반등이 엔비디아처럼 기막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요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해 줘도 탈출을 못 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요, 돈이 아까워서. 내가 지금까지 손실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일종의 오기죠, 오기. 근데 그 오기가 계좌를 망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딴 데서 수익을 내면은 오히려 본전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인제 콩깍지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매는 우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옷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행이나 사람들의 취향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입해 오는 아이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팔던 옷을 계속 뭐 옷가게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팔리지는 않죠.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 3 년 4년 계속 걸어 놓으면 언젠가는 뭐 잘 나가겠죠. 유행은 돌고 도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묻어 놓으면 언젠가는 뭐 다시 올라가겠죠. $500, $600 테슬라도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 3년 4년 동안의 그 기간을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예.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우매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옷만 팔 거야.' 이런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잘 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인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거스르는 행위는 콩깍지가 씌인 심각한 자기 편향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콩깍지라는 노래가 있죠. 고걸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콩깍지라는 노래가 그 지금 테슬라의 상황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에 씌어 버렸어. 나는 어쩌면 좋아."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질 때도 인제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주식이 떨어질 때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 종목과 깊은 사랑에 빠진 테슬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저러쿵이러쿵 시비 걸지만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인다 이거죠. 일단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은 객관적인 조언은 일단 무시하고 봅니다. 안 들려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한 심각한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옳을 거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서는 이제 콩깍지가 씌일 수 있지만은 주식 종목의 콩깍지를 쓸데없이 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좌만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를 못 벗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다른 뭐 매매, 스윙이나 단타 치면서 손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勝負를 보겠다.'라는 고집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이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인제 스스로 박탈시키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꼭 이 종목에서 본전을 찾으려는 잘못된 계산. 이거 오기예요, 오기.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계좌거든요. 여기서 먹으나 저기서 먹으나 똑같은데 여기서 당연한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레드 얼럿 버튼 있죠? 그게 좀 분위기가 쎄한 순간 바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눌러서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인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승부욕이 강한데 좀 지기를 싫어하는 지는 걸 싫어하는 쓸데없는 승부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테슬라 종토방을 보시면은 글이 지금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대혼돈의 종토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인제 자주 나오는 멘트들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보시면은 인제 "350 불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분할 매수한다." 요런 인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디가 지지선이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죠. 우리가 인제 흔히 표현하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칼날을 잡아서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무한정 물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자금이. 그래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또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아주 차트의 기본인데 반등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냥 지지선을 운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계속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하는 거죠. 이게 인제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는 어떡하지란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투든 뭐 단타든 수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지 하는 순간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멘트들이 있죠. "어떡하지?" 뭐 이거 왜 이러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외마디 비명이죠. 그다음에 "좀 올라라." 이런 기도하는 마음. 요런 게 인제 다 워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올려 드린 것처럼 레드 얼럿 손절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사 망했냐?" 뭐 "회사에 문제 있냐?"라고 하는데 꼭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란 거는 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또 회사가 좋다고 또 주가가 무조건 또 올라가진 않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스벅 그다음에 테슬라, 엔비 예 다 마찬가지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꺾이는 지점에서는 셀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상할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이거는.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제 "오늘 추매 간다. 딱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건 물타기 개념인데 요건 이제 전에 그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피라미드식으로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신 거라면 예정된 추매라면은 괜찮은 거죠. 하지만 떨어진 가 갑자기 그냥
당황해 가지고 추매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드 얼럿 버튼입니다. 제발 손절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결론을 내자면은 우리가 인제 주식뿐만 아니죠. 당황하면은 시야가 매우 좁아져요.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우리 머릿속의 어떤 선택지라든지 그런 게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파냐 사냐 요런 거 이분법적인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10% 줄일 수도 있고 20% 줄일 수도 있고 뭐 한 3분의 1을 덜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한 생각들을 못 하고 뭔가 좀 이분법적인 사고로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은 어차피 계좌가 훼손이 돼 있는 상태예요.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타 종목에서 다시 인제 수익을 쌓기 시작하면 지금 손실 본 거는 얼마든지 메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그냥 엉덩이를 눌러붙이고 앉아 있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식의 땡땡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과의 사랑은 대주주만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개미주주들은 종목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고 결과도 안 좋아요. 대주주도 잘 안 하죠. 그다음에 손절이란 쉬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인제 자기 편향이죠, 자기 편향. 그래서 테슬라는 무조건 간다.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가는 거면은 차트는 왜 보며, 뉴스는 왜 보며, 유튜브는 왜 보며 볼 이유가 없거든요. 요런 게 이제 상호 모순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행동들이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안 봐야 돼요. 그리고 계좌 덮어 놓은 분들은 안 보죠. 안 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안 까여도 되는 돈을 계속 헌납하고 있어요, 시장에. 계속 시장에 헌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제 손실 구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매매 실력이다. 요거는 인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에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손실을 줬어요. 그래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냥 종목일 뿐이에요. 얘가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줘도 내가 이 회사에 뭘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공부를 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거는. 종목은 종목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테슬라를 욕하면은 이제 화가 난다. 이런 건 이미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 상태이고 이미 실패했다. 실패한 콩깍지 투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지금 데이마켓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